법정은 사례 부푼군 미현 사람으로 자는 효직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전국시대 제나라 양왕의 후손인 법웅이고 할아버지는 법진, 아버지는 법년이에요. 부푼군에 살던 법정은 196년에 기근이 들자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에게 위탁했어요. 법정은 나중에 광안군 신도현의 현령이 되고 이후에는 군의교의에 임명되긴 했으나 중이 쓰이지는 못했고 바른 품행이 없다고 지적받아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은 친한 사이였던 장송과 함께 유장이 큰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하며 몰래 탄식하곤 했어요. 장송이 형주에서 조조를 만났으나 계무시를 당했고 장송은 유장에게 조조와 관계를 끊고 유비와 동맹하기를 권하니 유장이 누가 사신으로 가면 좋을지 물었어요. 이에 장송은 법정을 추천했는데 법정이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법정은 유비를 만나보고는 장송에게 유비가 웅대한 계략을 갖추었다고 칭찬했고 몰래 유비를 추대하고 유비의 수하가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장은 조조가 장로를 공격하려 하자 다음 타겟은 자신일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던 때에 장송이 유장을 설득해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했고 유장은 다시 법정을 사신으로 보냈어요. 법정은 유비에게 유장의 뜻을 전한 뒤 은밀히 자신의 뜻도 전하니 명장군의 영명한 제주로 유목의 유약함을 틈타십시오. 장송은 주의 신임 받는 중신으로 내부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그 연후에 입주의 풍성함을 기반으로 하고 험조함에 기대면 쉬운 일입니다. 유비가 이를 옳게 여겨 서쪽으로 가 유장과 만났고 북쪽의 광안군 가맹현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와 유장을 공격했어요. 팽량전에 따르면 유장의 부하였던 팽량은 유비에게 자신을 어필하려고 방통을 만났는데 방통은 팽량을 높이 평가했고 법정도 팽량의 재능을 알고 있어 법정과 팽량은 함께 유비에게 귀순했어요. 그런데 유장의 부하인 정도가 유장에게 유비를 막는 계책이랍시고 백성들을 내몰고 그곳에 곡식을 다 태우고 보루를 쌓은 뒤 해자를 파 유비를 기다리자 진언했는데 백성을 개돼지 이하로 보는 정도의 태도의 유비는 극대노 했으나 법정이 진언하길 끝내 이 계책을 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의 말대로 유장은 이 계책을 쓰지 않고 정도를 버렸어요. 이후 유비가 성도를 포위하자 유장의 부하인 허정이 유비에게 항복하려다 실패했는데 나중에 유장이 항복하고 허정도 항복했으나 유비는 허정을 중히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허정은 능력은 몰라도 명성은 확실했던 인물이라 법정이 진언해요. 천하의 헛된 명예를 얻고도 내실이 없는 자가 있으니 허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 주공께서는 천하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나 허정의 헛된 명성은 이미 사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만약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주공께서 어진 일을 천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에 유비는 허정을 후대하고 나중에는 상공 중 하나로 임명했는데 촉에서 상공에 오른 인물은 허정이 유일해 단순 직위만 보면 제갈량이나 오호장군보다 위였어요. 유비의 부인인 손부인은 제주입고 호탕에서 송가 특유의 느낌이 있었는데 시중들이 전부 모두 검을 쥐고 도열해서 유비가 겁을 먹을 정도였어요. 이에 법정은 유비에게 손부인을 오나라에 돌려보내라 말했고 익주가 평정되자 손부인은 오나라로 돌아가요. 그러자 신하들은 유비에게 목황후를 맞이하라 했으나 유비는 목황후가 친족인 유모의 부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자 법정이 진언하길 만일 관계의 친함과 소원함을 논한다면 어찌 춘추시대 진문공과 자회에 비교하겠습니까? 옛날에 진문공은 자어와 가까운 종실 관계였으나 자어가 죽자 거리낌 없이 자어의 아내인 회영과 결혼했으니 목황후의 전 남편인 유모가 유비와 친족이라고 해도 진문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언에 마침내 유비는 목황후를 맞이했어요. 이후 법정은 촉군태수 양무장군이 되자 밖으로는 도읍과 그 주변을 통솔하고 안으로는 주요한 모사가 되었는데 출세한 법정은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은혜도 갚고 눈 흘긴 사소한 원한도 되갚아줬어요. 그러다 몇 명을 죽이기까지 하자 어떤 사람이 제갈량에게 법정의 권한을 눌러야 한다고 말했으나 철저한 원칙주의자인 제갈량이 법정의 공이 크니 봐주자고 말해요. 사실 법정과 제갈량은 신념이 아예 정반대였던 인물로 제갈량이 법을 너무 엄격히 해 법정이 이를 말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공과 사를 구분해 일을 할 때는 서로 따라서 제갈량과 법정은 촉과를 만든 5명 중 1명이었고 특히 제갈량은 늘 법정의 지모와 권수를 높게 여겼어요. 유비는 익주를 점령하고 조조는 익주의 목구멍인 한중을 점령한 이후 탄거에서 장비가 장압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자 법정이 유비에게 한중을 공격하자 설득했어요. 조조가 일거의 장로를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하고도 이 기세를 틈타 파촉을 도모하지 않고 하후연, 장압을 남겨 자신은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그의 지모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시 내부에 오한이 닥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하후연과 장압의 재력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장수들보다 낫지 못하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유비는 장수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갔어요. 이후 양평관을 점령한 유비는 하후연의 동쪽에 주마곡을 지키고 있는 장압을 야습하며 불을 질렀고 그 장압이 필사적으로 싸웠음에도 밀려 결국 하후연에게 원군을 요청하니 하후연은 군사의 반을 보내 장압을 구원해요. 그러나 이미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법정은 총나라의 비밀병기 황충에게 말해요. 가히 공격할 만합니다. 이에 황충은 하후연에게 돌격해 녹각을 태우며 전투를 벌여 하후연을 죽였고 위군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해요. 이윽고 조조가 한중에 와서 유비와 맞서 싸우는데 유비 바로 앞에 화살이 떨어질 정도로 분리해 퇴각해야 했으나 유비는 화를 내며 퇴각하지 않아 아무도 퇴각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법정이 유비 앞으로 나갔고 유비가 법정에게 화살을 피하라 말했으나 법정이 말하길 명공께서 친히 시석을 당해내시는데 하물며 소인이겠습니까? 이에 유비는 퇴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유비는 조조와의 교전을 잘 막아냈고 조조는 결국 개극이란 말을 남기고 한중에서 퇴각, 마침내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계한보신찬에서 훌륭한 책략을 사용하고 세상의 흥함과 쇠함을 예측했고 잠깐 생각하고도 바른 평가를 내리며 사태를 보고 변화의 징조를 알았다는 극찬을 받은 법정은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고 1년 후인 220년에 45세의 니이로 눈을 감았고 이에 유비가 슬퍼하며 그를 위해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으며 시호를 내려 이쿠 즉 임금의 날개라고 하였고 법정의 아들 법막이 뒤를 이었어요. 법정은 상당히 특별 취급을 받았는데 유비가 살아있을 때 시호를 받은 인물은 법정이 유일하고 오호대장군도 260년에 시호가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대패하자 제갈량은 다음과 같이 탄식해요. 법효직이 살아 있었다면 능히 주상을 제지해 동쪽으로 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동쪽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필시 형세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해의 최신작 삼국지 14에서의 능력치는 통솔 82 무력 47 지력 94 정치 78 매력 57로 통솔형 참모 느낌이 강해요. 그러나 정사를 기준으로 통솔은 제대로 된 지휘 경험이 없으니 깎아주고 한중에서의 책략을 보면 지력은 더 높여줘도 될 것 같고 허정의 명성을 이용하는 계책과 촉과를 만드는 데 참여한 것을 봤을 때 정치도 더 높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평가는 통솔 61 무력 47 지력 96 정치 87 매력 57입니다.